아바타? 내가 감독이라면? 근데 뭐 이미 기사가 많이 났어요. 그죠? 5부작 시리즈로 간다고. 음, 5부작 시리즈로 간다고 이미 기사가 났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1편을 빼고 5부작인지, 1편을 빼고 5개가 더 나오는 건지, 1편 포함해서 5개 나오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한 3편까지 다 찍어놨다고 그렇게 3편까지 다 찍어놨다고 그때 예전에 기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촬영은 끝났는데 그 뭐지 뭐가 이렇게 연기가 됐다고 뭐 그렇게 기사만 그렇게 계속 났어요. 그죠? 그러다가 기어코 얼마 전에 이제 개봉했고 제가 봤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 5편의 시리즈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럼 앞으로의 아바타는 어떤 스토리로 진행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1편하고 2편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족이 나오면서 스킬이 추가가 됐고 맵이 이제 확장이 된 거죠. RPG로 치면 맵이 확장이 된 거죠. 그리고 좀 제가 의문을 가지는 여러 가지 좀 설정들, 아직 설정이 좀 애매한 몇 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약간의 패턴이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수목금토일에가 5개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뭐,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월화도 들어갈 수 있겠죠. 우주에서 왔으니까. 월화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고 월을 뺀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화, 수, 목, 금, 토, 요 5가지로 5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서양에서도 이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원소로 마법에서도 중요한 원소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화수, 목, 금, 토, 요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딱 5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플러스 추가를 약간 해봤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월하고 화하고는 아마 합쳐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아바타가 그 우주로 이렇게 일단 여행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 1편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월로 치고, 예? 불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불로 이렇게 막 그걸 하잖아요. 그 나무를 이렇게 불태우잖아요. 거기 마을을. 그렇기 때문에 월하고 화가 1편에 아마 들어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2편은 이제 온전히 물이죠. 약간의 화와 물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3편은 저는 목이라고 생각해요. 나무로 나오지 않을까? 나무와 관련된 숲. 그러니까 1편의 그 배경이 아마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편의 숲은 아프리카 같은 그런 거대한 숲인 거죠. 거대한 어떤 숲속 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프리카 같은, 그러니까 동물도 많고 나무도 굉장히 크고, 아프리카도 뭐 작은 나무 큰 나무 있겠지만 아프리카도 그 원시림이라 그러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아니면 뭐 브라질이나 뭐 그쪽 하여튼 뭐 원시림이 많은 아프리카나 브라질 같은 그런 배경의 어떤 그쪽으로 나무가 많은,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 높은 나무가 많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다음 여행지는. 그래서 거기서 뭘 할까? 거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2편에서 지금 물의 나라에서 활이 부러졌거든요. 거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레어 아이템 활이 있었죠. 아바타 1편에서 마을에 어떤 레어 그 추장만 쓰는, 거기 족장만 쓰는 활이 있었죠. 그게 2편에서 마지막에 싸우다 부러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활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주무기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 활을 고치려고 어딘가로 가겠죠. 그래서 그 어딘가로 가는 그곳이 목의 나라. 아무래도 그 활은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것도 접합을 시키지만 그래도 활은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든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목의 나라로 가지 않을까. 나무가 많은 나라, 좋은 나무가 많은 나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은 거는 말을 타겠죠. 아바타 1편에서도 말은 나왔으니까. 그 말이나, 아니면, 뭐, 특수한 말, 그 말 중에 좀 뭐, 센 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그리고 이제 주 무기는 석궁, 그리고 이제, 그 세컨드 무기는 채찍, 그리고, 큰 대형 동물은 아나콘다나 고릴라가 좋지 않을까? 왜냐면 목의 나라에서는 컨셉이 타잔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타잔에 나왔던 동물, 고릴라나 아니면 정글북에 나왔던 아나콘다 같은 그 큰 대형 뱀, 그런 종류가 대형 동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스킬로는 은신. 왜냐면 그 워크래프트에 보면 그 나이트 엘프가 이렇게 표범 타고 있다가 이렇게 웅크리면 은신이 되죠. 숲에 숨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약간의 파충류, 그니까 뭐지? 근데 왜 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마뱀? 뭐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카멜레온 같은, 그죠? 카멜레온 같은 그런 스킬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숲에서 이렇게 딱 숨어가지고, 석궁으로 이렇게 약간 암살한다든지 뭐 그런 스타일. 그리고 채찍을 왜 제가 설정을 했냐 하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렇게 타잔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채찍으로 탁 걸어가지고 줄 타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넝쿨을 잡고 갈 수도 있는데 넝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넝쿨이 있으면 넝쿨 타고 가겠지만 넝쿨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채찍으로 이렇게 넝쿨처럼 탁 잡고 스파이더맨처럼 싹 이렇게 날아가서 이동을 하는, 먼 거리를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렇게 이동하는 뭐 그런 걸 하면 멋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채찍은 아나콘다의 가죽이나 뱀 혓바닥이나 뭐 그런 걸로 만들면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목의 나라는 그렇게 설정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활을 수리해달라고 맡기겠죠. 그리고 이제 활이 부서졌으니까 활 대신 석궁을 쏘겠죠. 뭐 그런 스타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의 나라에서 금의 나라로 넘어갈 때 약간 알프스 산맥 같은 그런 눈 덮인 산을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용도 못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용도 못하고 말도 힘들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추위와 바람에 막 눈에 이렇게 막 푹푹 들어가면서 막 산맥을 하나 넘는 그런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쭉 설정을 하다 보니까 뭔가 추운데 간 군데 나와야 될 것 같아. 그죠? 뭔가 날씨가 춥고 얼음이 있고 얼음의 나라가 하나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어떤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의 나라는 아무래도 광석이겠죠? 금속의 나라니까, 광산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광산,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표범 있잖아요. 1편에서 싸우다 죽은 표범. 그 표범이 거기서 주 서식지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왜 아바타 이전에 나왔던 그 표범이긴 한데, 그 표범이 이제 약간 늑대같이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표범하고 늑대하고 이렇게, 겉모습은 표범이고, 행동은 늑대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검, 옛날 로마 시대에 쓰던 글라디우스 같은 거, 한손검을 쓰는 같은 그런 한손검이나 도끼나 양손검이나 어떤 검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쓰지 않을까. 칼이나 검 같은 거, 그런 어떤 위주,
그리고 뭐 그게 창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약간 그 무기들의 앞에 뾰족한 부분, 그거를 여기서 주로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둘째 아들이 여기의 주인공으로 주로 나온다면 둘째 아들의 설정 무기는 쌍칼이겠죠. 저는 아주 쌍칼을 추천합니다. 등에다 꽂는 쌍칼.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쌍칼을, 성격하고 쌍칼하고도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 레미의 주 무기는 쌍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작은 거는 이제 표범, 늑대 같은 표범. 늑대 같은 표범이고, 큰 동물은 코끼리. 코끼리나 소도 괜찮아요. 그죠? 코끼리나 소 같은 것도 괜찮고, 왜 코끼리나 소라고 생각했냐면, 아무래도 금속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재련을 해야 될 테니까. 금속을 옮겨야 될 테니까, 운반하는 덤프트럭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코끼리나 소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있는 동물이고, 그리고, 스킬은 약간 야시경. 그러니까 야시경 밤에 이렇게 잘 보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야시경 같은, 어두운 데서도, 어두운 조명에서도 길이 보이는, 잘 보이는, 뭐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 여기에 주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진화되지 않을까? 어두우니까요, 그죠? 그냥 어두운 데서 잘 볼 수 있어야, 광산에서 금속을 캘 테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은, 그런 설정을 한번 해봤고. 토는 사막이겠죠, 아무래도. 넓은 대지일 수도 있고, 사막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저는 넓은 대지보다는 사막에 가까운 대지, 그죠? 넓은 대지면서 사막이 좀 있는 대지. 그런 곳이라고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동물이 있을 수 있나? 초코보 같은, 약간 타조 같은 동물이죠. 약간 타조 같은 그런 동물, 초코보 같이 그렇게 생긴 거를 타고 다니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무기는 방패, 그리고 영화 듀운에 나오는 왜 지렁이 있죠? 그 바이오하자드에도 나오고, 약간 대형 지렁이인데 다 빨아들이는, 땅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지렁이 같은 거 있죠? 그거랑, 정갈이랑, 거미. 정갈한테는 정갈 등껍질로 방패를 만들 수 있고,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 치잖아요. 그러니까 거미가 작으면 실도 가늘겠지만, 거미가 대형 거미면 실도 굵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미가 이렇게 쳐놓은 걸 걷어내서 사람의 실로 만드는 거죠. 사람이 쓸 수 있는 실. 그래서 활 시위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에 실크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미도 실 같은 거를 뿜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거를 만약에 그 거미줄이 굵고 튼튼하다면 아마 충분히 활 시위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걸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기서 대형 동물은 지렁이가 되겠죠. 듀에 나오는. 작은 동물은 초코보나 정갈이나 거미.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독거미라든지 정갈도 독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종족은 독내성을 지닌 그런 종족들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인간 기지를 점령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인간들이 공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 기지를 이렇게 탈환을 하는, 인간 기지를 제거를 해서 점령을 하는, 그런 게 마지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 나라를 세워서, 인간들과 무역을 하는, 그런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고, 주인공이 나라를 만들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겠죠. 현재 미국하고 유사한, 그러니까 어느 종족이 와도, 배척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미국, 다종족 국가? 아바타로 치면 다종족 국가겠죠.
다종족 국가를 만드는 거죠. 누구나 자기 종족이 아니라고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누구나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서 끝냈으면,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의문 약간 되는 거, 전직, 그러니까 죽었을 경우 각 나라에 해당되는 어떤 그 마을에 해당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전직 같은 걸 시키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의 전직이 되면 그 마을의 그 마을의 종족 같이 되는 거죠.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편에서 그 첫째 아들이 총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이제 그 해파리 같은 데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들이 부활을 하면서 신체가 물의 나라 종족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느러미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종족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의 나라 가서 죽었을 때 그 목의 나라의 어떤 나무에 의해서 그 나라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은신의 능력을 얻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금의 나라 가면 야시경 능력을 얻고, 토의 나라 가면 동내성이 생기는 거죠. 환생을 하면. 그러니까 그쪽에 그 수호수의 그 소위 말하는 전직 시스템에 의해서 그 지역의 이제 종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바타에서 임신을 지금 임산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는 건지, 임신의 과정, 아바타들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 꼬리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1편에 보면 약간 그런 장면이 있긴 하죠. 그거 이렇게 동물하고 접촉하는 그 약간 인터넷 라인 같은 거, 매트리스에 보면 인터넷 라인하고 유사한 그 꼬리 비슷한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걸로 접촉하는 것만으로 임신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임신을 하고 어떻게 애를 놓는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요렇게 설정을 해놔놓고 제가 예전에 썼던 아바타 2, 3편의 시나리오하고 섞는다면 좀 멋진 또 영화가 탄생하지 않을까. 맞아. 화수 목금 토가 5편이기 때문에 이런 토에서 약간 잘라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그죠? 일은 뭐 만약에 영화가 지금 아바타 영화가 한 3시간 정도 하니까 한 2시간 정도 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시간 정도 마무리를 하는 게 뭐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한 편 정도 더 만들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아무튼 그래도 전 그게 좋아요. 물론 뭐 저한테 돈까지 주고 계약하고 쓰고 그러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완성도 높은 영화가 제작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좋죠.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수준 낮은 영화들이 쏟아지는 것보다 이렇게 대규모로 완성도가 높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극장 가서 이렇게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그게 전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게 좋지 않습니까? 좀 떨어지는 것보다. 그죠? 요즘 영화 보면 제 개인적인 요즘 낙은 영화 한 편씩 보는 게 개인적인 낙인데, 그래도 뭔가 좀 완성도 있는 게 스크린에 걸리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더라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너무 부드럽고 촬영 기술이 진일보하지 않았나. 그죠? 뭔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여태까지 어떤 영화를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최종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어떤 영화의 어떤 완성의 어떤 정점을 찍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렇게 영화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기술의 진일보와 시나리오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뭔가 좀 아직까지 뭔가 설정에 대해서 허점이 좀 있는데
그 설정도 완벽하게 이렇게 좀 채워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무튼 아바타 내가 감독이라면 전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